이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이겁니다. 북한이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가 핵이라는 거죠. 세 개의 방어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이 시민들이 이 민방위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자, 이란 핵시설 파괴하는 미국의 단호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 북한도 아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협상 잘 안 듣거나 말 안 듣거나 안 하면 그렇게 또 갑자기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다르다. 이미 북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좀 설왕설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두 나라의 그 핵과 관련된 수준 완전히 좀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적극적으로 공습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란이 빠르면 6개월, 늦게는 한 뭐 1, 2년 안에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격적으로 공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북한은 한 90년대, 2000년대 사실상 이제 다 완성을 하고 이제 그동안 계속 핵실험도 해왔고 6차례 핵실험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멀리 보낼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지금 다 갖춘 상황이고 요즘 나온 얘기는 이제 뭐 소형 전술핵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란에 비해서는 이제 핵과 관련돼서 뭐 최소 10년 혹은 최대 20년 정도 지금 북한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90년대 그때도 그 미국이 이제 수차례 검토를 했었죠. 북한의 핵을 불능화해야 된다. 군사적인 방법으로 불능화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대치하고 있는 거리가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한 2,000km 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때렸을 경우에 서울과 수도권에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리고 막대한 인명 피해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근데 북한이 핵 개발 이전에만 하더라도 이 화학 무기에 있어서는 또 세계 최대 양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보다 오히려 건드리기가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수차례 뭐 공습 작전도 짜고 했는데 안 했던 이유가 이거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제 뭐 물론 완전히 성공하진 않았지만 미 본토를 이제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도 지금은 이제 만들었고. 다만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이 사실 북한이 핵은 보유한 건 알고 있지만 인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미 핵탄두가 50개니 60개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라. 그래서 인정을 했을 경우에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IAEA에다가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다. 여기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라며 그렇죠. 위반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세계에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그러면 제재받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재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인정해버리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핵을 갖는 조건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못하는 거죠. 네. 자, 어쨌건 그 핵탄두, 그 다음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위상 때문에 공격하기는 어렵다. 후유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보니까 바로 그 성명이 나온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남의 나라 주권을 파괴하는 아주 침략 행위다. 뭐 강력하게 미국을 규탄한 것 같던데 아무래도 자기네 입장, 뭐 이란하고도 가깝긴 합니다만은 자기네도 거기 이란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이제 그런 동변상련의 심정도 있고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북한의 중동 외교에서 이제 크게 두 개의 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시리아였고. 뭐 알-아사드 정권은 거의 이제 뭐 혈맹 수준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붕괴됐잖아요. 붕괴됐죠. 도망갔고 또. 지금 또 이란이 지금 저렇게 흔들리니까. 그리고 이란은 단순히 이렇게 그런 외교적인 걸 떠나서 특히 방위 산업 측면에서도 교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제 좀 기억하실 거예요. 이란 이라크 전쟁을 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제 북한이 이란에 막대한 양의 스커드 미사일을 팔아서 진짜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이란이 저렇게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거죠. 물론 이제 뭐 북한도 핵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한 나라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얼마 전에 아마 언론 통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이제 뭐 전달했는데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그렇죠. 예. 근데 아마 또 보낼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럼 과연 다음에는 북한이 이걸 받을지, 사실 이게 저는 제일 궁금증이 가는 부분인데, 뭐 물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무기라는 것 자체는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하긴 그거 사용하면 서로 끝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세계 지금 뭐 1, 2위에 핵무기 강대국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초반에 핵무기를 썼으면 오히려 전쟁을 일찍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러시아가 못 쓴 이유가, 사실 미국도 이제 2차 대전일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한 뒤로는 단 한 번도 안 썼잖아요. 이 잘못하면 국제적으로 이 엄청난 지탄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러시아도 사실 못 쓰는데, 과연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쉽게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쏘면 정말 체제가 멸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딜레마들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에 나서는 어떤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마 당장은 안 나오려고 할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이제 북한의 입장이 우리가 이제 기억하던 2018년처럼 이렇게 다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잘 보시면 러시아에 지금 무기 팔죠. 병력 보내서 돈 벌죠. 아쉬울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친서도 거부한 게 뭐 이렇게 크게 생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훨씬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약간 북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간을 보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종전이 되면 그때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러시아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일례로 2018년에도 사실 이제 남북 대화 나오고 북미 대화 나왔던 게, 잘 아실 거예요. 2017년에 막 한반도 전쟁 위기론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실제로 그 북한 관계자들 만났던 사람들이 그때 이제 북한 당국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정말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저러는 거냐. 정말 북한은 뭔가 자기들이 죽을 것 같지 않으면 대화 협상 테이블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이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 이제 2018년에 북한이 북미 대화 해봤잖아요. 탑다운 방식으로. 근데 결과가 다 안 좋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버리고, 하노이 회담에서는. 그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한 트라우마죠. 네. 괜히 잘못 이 탑다운 방식 지난번처럼 했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버리면 약간 이제 이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인민들한테 또 망신당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또 그런 시각도 있긴 해요. 이게 더 그래서 강성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핵실험을 또 한다든가, 네.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또 도발을 하지 않겠냐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7차 핵실험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3년 동안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6차례 정도 하면 사실 더 이상 핵실험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이 원하는 협상의 테이블로 끌고 나와야겠다. 그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미국 본토에 여차하면 핵무기 쏠 수 있어, 이런 시그널을 주면서 뭔가 이제 당근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뭔가 핵실험을 또 다시 한다. 요거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원 낭비죠. 그래서 그건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내보내는 정책, 네. 이런 것들이 이란 이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취임하면은 다 전쟁을 하루 만에 다 끝내겠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죠. 이란 계속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이게 복잡하잖아요. 얼마 전에 인도도 그랬었고 파키스탄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평화 무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성과를 보이기 위한 어떤 입장에서라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냐에 대한 시각이 있던데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이제 핵 협상을 좀 다시 할 가능성은 있어요. 다시 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적은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북한을 이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있는 핵만 가지고 나머지는 개발하지 마. 대신에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북한을 좀 중국에서 떨어뜨리려는 작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되면 과연 이제 이 미국 내 이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다음에 우리도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죠.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북한에게 위험입니다. 그렇죠. 당장 이제 우린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맹국들 간에 이것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뭐 이란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사실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북한이긴 한데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원하는 대화 테이블로 나올지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근데 또 북한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트럼프, 미국하고 뭔가 좋은 스몰 딜 같은 거 말씀하신 네. 핵을 인정해주고 네. 경제 지원 다시 풀어주고 네. 규제 네. 이런저런 중국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생길 거를 걱정하는데 왜 협상이 안 나설까요? 나서면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중국이 어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서 얻어낼 거 다 얻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잘못 나갔을 경우에 안 됐을 경우 그렇죠. 그거 100% 당해봤잖아요. 확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지난번처럼 뭔가 얻은 거 하나 없이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출발해가지고 베트남까지 기차 타고 갔잖아요. 근데 아무 소득 없이 온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지금 이제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못하는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쨌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게 뭔가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만에 하나 네. 이게 거꾸로예요. 미국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핵을 써서 네. 주요 거점 우리 도시라든가 아니면 산업시설을 파괴해버리면 우리는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미리 북한이 어떤 움직임이 있게 되면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뭐 어떤 우리 정보 전략 자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겨요. 어느 정도 그 핵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미리 알 수 있다든가 뭔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뭐 일례로 사실 김정은의 동선 자체는 거의 이제 매일같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뭘 하는지, 그다음에 어디 가는지 정도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김정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만약에 핵을 쏘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이제 이 발사대들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통신이라든가 이런 량이 증가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대부분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꽤 좋은 이제 감청 자산들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의 약간 뭐 다양한 정보 자산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습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네. 그 때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정보 자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미 간에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안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이제 정말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북한은 지금 사실 핵을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진격을 한다 그러면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세로 전환해서 진격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딜레마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개성까지 못 갈 것 같, 개성 정도밖에 못 갈 것 같다. 왜냐면 개성을 넘어서서 평양까지 간다 그러면 그럼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 사용에 이제 레드라인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물론 자세하게 북한의 핵 전략을 알 수는 없지만 과거 이제 2003년 이라크전 때도 보면 물론 이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 없었지만 그때 그랬거든요. 바그다드 인근에 가면 이라크가 화학 무기 쓸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선이 거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크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면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가 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핵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는 어쨌든 공포의 대상이네요. 그 모든 거에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보시면 아시겠듯이 북한도 핵을 쓰는 데는 제약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평양을 때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 비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거기서 핵을 쓸 경우에는 북한도 이제 사실상 세계 지도상에 사라질 각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설적으로 북한도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핵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상 그런 어떤 그 전쟁의 징후가 보인다든가 뭐 하여튼 이랬을 때는 그 지금 뭐 김정은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 뭐 전에 얼핏 뉴스에 나온 걸로는 참수작전이라는 게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들었었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지도부를 괴멸하기 위한 어떤 그 뭐랄죠 훈련 같은 거 팀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도 똑같을 거예요. 이제 미국도 보시면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어디 가면 이제 검은색 핵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핵폭탄은 안 들어있고 그러니까 핵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하는 그런 장치인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핵을 발사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어요. 그럼 김정은을 최대한 단시간 내에 제거하면 이 핵 통제권이 사실상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지금 미국이나 유사시에는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 그런 결심을 하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군사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 것들이 성공할 만한 어떤 우리의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 뭐랄까요 자산들 예. 이런 것들이 이미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 이제 북한이 핵은 가지고 있지만 첨단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보여주긴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F-35I 그러니까 F-35A의 이스라엘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방공망을 와해시켰고 또 주요 이런 핵 개발 관련된 사람들이나 군 지휘관들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없지만 우리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이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이제 뭐 정예 특수부대 요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침투 수단, 그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현무 2 계열, 뭐 4, 5 뭐 이런 다양한 또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렇게 섣불리 이 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 쏟아지는 그 미사일들 물론 뭐 통과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를 다 지금 아이언돔 해가지고 다 막아내고 있잖아요. 그러한 방공망 시스템 이런 게 지금 우리 한국에도 있나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언돔 사실 탄도미사일을 막는 요격체는 아니에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장사정 로켓탄이나 아니면 이제 드론 이런 거를 요격하는데 좀 특화돼 있고 그 위에 이제 다윗의 돌팔매라는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이제 미사일 요격체가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미국에서 가져온 이제 패트리어트 그 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만든 에로우 2, 3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또 현재 이스라엘의 미국의 사드 시스템이 나가 있어요.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한 4겹에서 5겹 정도의 지금 이 미사일 방어체계가 형성이 돼 있고 또 홍해 쪽에 보면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하면서 SM3까지도 지금 대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럼 한 5, 6개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이란이 지금 뭐 하루에 많게는 100여 발, 뭐 적게는 뭐 수십 발 이렇게 쏘고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사실 한 대여섯 겹의 유격망에 의해서 제거가 돼요. 네. 좀 이란이 또 한 가지 이제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자꾸 민간인 지역에 이 탄도미사일을 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란의 방공망이 뚫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 공군의 공군 기지를 공격해야 되는데 사실 엉뚱한데 지금 미사일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이 시민들이 이 민방위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 방공호가 다 갖춰져 있고 대부분 이제 경보가 발령이 되면 30초 내에 방공호로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 사망자가 별로 없어요. 부상자 정도만 있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병원을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제 폭격을 했는데 사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없어요. 다 부상자만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준비가 잘 갖춰져 있고 반면에 이란의 테헤란은 지금 하늘이 뻥 뚫려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뭐 강력한 우군이었는데도 별로 이렇게 도움을 못 주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보면서 북한도 좀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북중 관계는 사실 지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북러 관계가 좋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란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북한도 느끼는 게 있겠죠. 이란 보니까 이란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이 동맹 관계인데 지금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여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네. 네 기업의 어떤 그 방공 시스템 네. 이런 게 지금 한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만든 천궁2,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들여온 패트리어트, 그리고 이제 성주에 있는 사드, 요 3개의 방어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차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SAM, 그래서 사드보다는 이제 유격 고도가 좀 낮지만 한 고도 60km에서 이제 탄도미사일 유격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이제 막 이제 양산을 하고 있고 거의 향후에는 좀 이스라엘이랑 비슷해질 것 같아요. 한 이제 4겹 혹은 5겹 정도의 미사일 유격 체계를 우리도 이제 갖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